뭐 기초 명령어 수준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 뭐 잘못 찾았거나 잘못 이제 썼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해야 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아름 팀장님께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셔서 준비를 해 봤고요. 네. 가장 먼저 일단 명령어 도움말을 한 이유가 저는 헬프는 알고 있었는데 맨은 이번에 처음 알아 가지고 일단 헬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로 간략하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되게 자세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맨은 이제 따로 이제 파일이 저장된 부분에서 불러오는 거였고 상세하고 검색이 대부분 원래 가능하고요. 그리고 리눅스 쉘에서의 이제 IO 리디렉션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인풋 기호 같은 경우는 이 안쪽으로 가는 꺽쇠를 이용해서 뭐 앞에 있는 명령에다가 뒤에 있는 파일이나 텍스트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이제 캣 같은 경우는 원래 이거 없이 그냥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 동작이 내부적으로 다르대요. 캣 인풋 텍스트라고 하면은 캣의 인자로 인풋 텍스트가 전달되는 것이고 이렇게 꺽쇠를 주면은 인풋 IO 리디렉션 인풋 그 방향을 바꿔서 이제 내는 내용을 넣어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꺽쇠를 2번 넣으면 이렇게 연속된 문자열을 입력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게 뒤에 넣은 문자열은 아무거나 상관없고 이제 대신 이제 여러 개의 문장을 넣다가 마지막에 처음에 넣었던 단어를 다시 치면 그 연속된 문자열을 입력하는 그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아웃풋과 스탠다드 에러가 있는데 저희가 보는 건 2개가 다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아웃풋 꺽쇠를 이용해서 출력되는 제어할 수 있는 거는 기본 스탠다드 아웃풋이고요. 에러 같은 경우는 아예 별개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를 없애거나 안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다 기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숫자 2를 같이 붙여서 따로 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꺽쇠가 2개면 이어쓰기가 가능하고요. 이제 아웃풋의 결과를 보지 않고 버리고 싶을 때는 데브 룰에다가 아웃풋을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렉토리와 파일을 다루는 명령어들을 모아 봤고요. 네.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루트 디렉토리, 이게 홈 디렉토리로 가는 기호, 현재 디렉토리, 상위 디렉토리 기호를 이제 아주 기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어 봤고요. 네. 이것도 정말 기초적인 명령어죠. pwd, ls, cd, mkdir, rm, cp, mv까지 있고요. ls 같은 경우 제일 자주 쓰는 옵션은 a랑 l인데 A 같은 경우는 앞에 파일에 앞에 점이 붙은 숨겨진 파일까지 모두 보여주는 거고 L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다가 덧붙였듯이 자세한 이제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이게 파일 앞에 붙어 있는 이 기호들 같은 경우 제일 앞에 표시가 없는 건 그냥 파일이라는 거고 D가 붙어 있는 건 디렉토리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3개씩 잘라서 이제 그룹 권한이 그러니까 그룹이라 소유자 권한, 그룹 권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권한을 읽고 쓰고 실행하는 권한을 설정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문자 R을 붙이면 하위 항목에 하위 항목까지 같이 보여주는 게 있어서 저한테는 유용할 것 같아서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mkdir 같은 경우는 제일 자주 쓰는 옵션은 역시 P고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폴더에 부모 폴더까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rm remove 같은 경우는 이제 디렉토리를 지우는 R 옵션, 그리고 강제로 지우는 F 옵션이 있는데 F 옵션은 당연하게도 굉장히 위험한 옵션이므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R 옵션을 사용했을 때 하위 항목이 존재하면 디렉토리가 지워지지 않는 게 기본이라서 그럴 때 F 옵션을 추가하면 지울 수가 있습니다. CP랑 MV는 이제 카피와 무브인데요. 그 CP에서는 아까 RM과 마찬가지로 R 옵션이 있고요. 여기 디렉토리를 복사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하위 디렉토리와 파일도 모두 복사가 됩니다. F 옵션을 넣으면 강제로 덮어쓰기가 되고요. U 옵션을 넣으면 복사 대상이 원본보다 오래된 경우, 그러니까 원본 복사하거나 이동하고자 하는 대상이 덮어쓰려는 대상보다 신규인 경우에만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동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find 명령어와 locate 명령어가 있는데 이게 locate 명령어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find 명령어랑 locate 명령어를 정리해봤는데 find 명령어가 굉장히 옵션이 다양하고 많아서 제가 조금 헤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find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독특한 면이 있는데 사실 이거 옵션만 정리를 해놨지만 보통은 이제 옵션이 앞에 오고 뒤에 이제 현재 디렉토리나 대상 파일을 집어넣는데 find 같은 경우는 대상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먼저고 그 뒤에 옵션이 온다는 되게 특이한 명령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name, iname, not, type 이런 거는 대충 이제 보시면 아실 만한 내용이고요. mtime은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간, atime은 마지막으로 읽거나 접근한 시간, ctime은 마지막으로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변경된 시간이고요. mminut은 파일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간이 지정된 범위 내에 있을 때 출력하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하기는 했습니다. newer 같은 경우는 지정된 파일보다 더 최신의 수정된 파일만 검색하는 옵션이고요. 이거는 권한으로 찾는 거, 이거는 깊이로 찾는 거. 그리고 끝에다가 find로 해서 찾은 파일, 목록에다가 exec 옵션을 주고 커맨드를 넣고 여기 대상 파일이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find로 검색해서 나온 대상에 커맨드를 실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find 같은 경우에서 이제 퍼미션 에러가 주로 많이 뜨는데요. 이제 만약 그 에러 메시지를 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IO 디렉션에서 에러를 보내주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만약 이게 중요한 에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다 보지 않고 퍼미션 디나이드만 보지 않고 싶다. 그러면은 먼저 에러를 기본 아웃풋으로 바꿔서 그 중에서 이제 그랩을 통해서 내용을 걸러내서 퍼미션 디나이드가 아닌 것만 뜨게 해서 퍼미션 디나이드 에러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출력에서요. 그리고 네, 여기까지고요. 로케이트 같은 경우는 바로 처음부터 깔려있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m로케이트를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로케이트 자체가 이제 존재하는 파일에 대한 어떤 DB를 형성을 해서 하는 거기서 검색을 하는 거라 데이터베이스는 하루에 한 번 크론을 통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아니라서 파인드보다 빠르기는 합니다. 파일명만 가지고 검색할 때는 훨씬 유용하고요. 근데 이제 하루에 한 번만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검색하기 전에 반드시 업데이트 db 명령을 이용해서 수동으로 한번 파일 전체가 목록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옵션은 이렇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는 I, 파일 이름만 찾는 B, 전체 경로가 일치한지 확인하는 W, 대소문자를 구분하게 하는 대문자 P, 통계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통계 정보를 표현하는 대문자 S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디렉터리 구조를 이제 간단하게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설명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빈 파일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바이너리 파일이 들어있고요. sbin 파일에는 시스템 관리용 명령어 그리고 유틸리티를 포함하는 그런 여기도 바이너리 파일이 들어가는
폴더고요. etc 같은 경우는 어디지? etc 같은 경우는 이제 설정들을 저장하는 폴더입니다. 그리고 여기 rc 여기 숫자가 들어가고 여기에 그런 .d로 들어가는 폴더들이 안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부팅 시에 들어가는 시작되는 프로그램의 링크가 들어있다고 프로그램들의 링크 파일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 폴더에는 바 디렉토리에는 용량이 변화되는 그런 파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로그라던가 라이브러리 같은. 그리고 템프 폴더는 임시 파일이 저장되고요. 재부팅할 때는 템프 폴더 내부에 있는 파일들이 다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USR 폴더에서는 사용자의 프로그램이 저장이 되고요. 이게 유닉스 시스템 리소시스의 약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홈 폴더 여기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빈 폴더가 또 있는데 이제 그 빈 폴더랑 USR 폴더 디렉토리의 빈 디렉토리는 약간 다르다고는 하는데 이제 구분이 아주 명확한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홈 폴더는 사용자의 개인 파일을 저장하는 홈 디렉토리고요. 미디어 디렉토리는 이동식 장치 같은 걸 연결했을 때 임시로 이 미디어 디렉토리에 마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관리에 사용되는 명령어들인데요. 일단 많이들 쓰시는 PS와 탑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출력하고요. PS는 AUX를 같이 인자로 넣어주시면 뒤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다 출력을 해준다고 해요.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인데 이제 보통은 이제 H탑을 사용하죠. H탑은 따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제 밑에는 이 그림 밑에는 이제 쭉 목록이 뜨는데 이 위에서 숫자가 달린 부분은 그래프에서 CPU 코어를 의미하고요. 파란색은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 녹색은 사용자 프로세스, 빨간색은 커널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부분은 메모리 양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고요. 녹색은 사용된 메모리 페이지, 파란색은 버퍼 페이지, 노란색은 캐시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스크 부분은 앞서부터 순서대로 전체 프로세스 개수, 분할된 스레드 수, 그리고 전체적 작업 중인 현재 진행 중인 작업 수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저도 검색을 해서 찾은 거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로드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CPU의 부하를 나타낸대요. 각 CPU당 1.0의 평균치를 가지고 있고요. 순서대로 1분 평균, 5분 평균, 15분 평균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업타임 같은 경우는 마지막 재부팅 후 총 가동 시간입니다. 제가 10일 동안 컴퓨터를 켜놨군요. 그리고 탑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컬럼들의 그 이름을 클릭을 하면은 이 컬럼대로 정렬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아래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게 한 번 더 클릭하면 위로 바뀌어서 정렬도 바뀌고 메모리면 메모리 뭐 이런 식으로 정렬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목록 아래쪽에 보면 단축키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 RM 팀장이 어떤 게 반대라고 하셨어요? 제가 아까 못 봤는데. MVU요?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MVU. 이거 반대로 제가 알고 있었군요. 네, 제가 착각하고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정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실행 이제 하는 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컨트롤 Z를 누르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백그라운드로 보내는데 이게 계속 실행되는 상태가 아니고 스탑된 상태로 보내는 거고요. 이제 명령어에다가 바로 end를 붙여서 실행을 하면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이거는 실행 중인 상태로 백그라운드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잡스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 목록을 출력을 하는데요. 이제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하나씩 붙어 있더라고요. 목록에 모든 그 목록에 표시되는 건 아니고 하나씩만 나와 있는데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아래 있는 FG 명령을 이용해서 실행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프로세스고요.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플러스 표시 다음에 가져올 수 있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FG 명령을 쓰면은 이제 컨트롤 Z로 백그라운드로 보낸 그 프로그램들 중에서 그 순서대로 현재 화면으로 가지고 옵니다. 잡스 명령에서 나오는 숫자 앞에 명령에서 목록에 이제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 숫자 앞에 퍼센트 기호를 붙여서 인자로 보내면 해당 프로세스를 따로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서 임의로 결정된 순서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킬 명령으로 프로세스를 중단할 때도 퍼센티지를 붙여서 잡스에서 볼 수 있는 숫자로 선택을 하면 그 해당 프로세스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몬 관리인데요. 데몬은 이제 뒤에서 항상 진행되고 있는 이제 사용자가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고 항상 켜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튼 그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명령어입니다. 일단 서비스와 시스템 CTL을 사용하는데요. 서비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이제 옛날 시스템에서 사용하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스템 CTL이 좀 더 최근 거고, 인입 서비스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중지하고 다시 시작하는 데 사용하고요. 이제 서비스하고 어떤 명령어면 명령어를 쓰고 스타트 혹은 스탑, 리스타트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주면은 시작하고 멈추고 다시 시작하고 하는 게 가능하고요. etc initd에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CTL 같은 경우는 시스템 MD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사용하고요. 여기는 이제 서비스와 반대로 시스템 CTL 넣고 어떤 동작을 할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명령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시스템 CTL enable 명령어를 사용하면 부팅 시에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만들 수 있고요. 서비스의 유닛 파일이 etc 시스템 MD 시스템 또는 유저 라이브러리 시스템 MD 시스템 디렉토리의 심볼릭 링크로 만들어지고 부팅 시 자동 실행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크론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특정한 명령을 주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설정하는 유저마다 개별적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수도 루트 권한으로 설정하면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는 게 좋고요. 크론탭 2 명령으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크론탭 2 페이지에 나와 있는 안내문대로 안내문이 있는데요. 주석으로 달려 있는데 이제 앞부분에 명령어 앞에 분, 시, 일, 월, 그리고 주간 순서를 해가지고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분, 시, 일, 월, 주 이거 다 마찬가지로 별하고 뒤에 숫자가 붙으면 숫자 분이면 10이 만약 이게 별 슬래시 10이라고 치면 이제 10이라고 치고 이게 분이라고 하면 이게 10분마다 20이면 20분마다 시간이면 마찬가지로 10시간마다 20시간마다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도록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부분에 그런가요? 별 슬래시 40 같은 건 40분마다 실행되지 않고 나눠서 나머지가 0일 때만 실행된다고요? 이거는 몰랐네요. 나눠서 나머지가 0일 때만 실행된다고 합니다. 전체 60에서 그러면 딱 떨어지는 숫자로 나눠야겠네요. 그리고 시간 부분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넣어놓는 게 아니고 골뱅이 리부트를 넣어두면 아예 재시작할 때 실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많이 쓰는 명령어들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패키지 매니저 같은 경우 이제 운영 시스템마다 많이 다른데 그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 일단 apt 기준으로 써봤고요. 업데이트는 패키지 리스트에 최신 정보를 가져오는 거고요. 이제 실제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업그레이드 명령어를 써야만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전체적으로 다 되고요. 서치는 패키지를 검색하는 거고
설치된 것과 안 된 것이 모두 리스트에 나옵니다. 인스톨은 패키지를 설치하는 거, 그리고 특정한 패키지만 업그레이드하고 싶을 때도 인스톨을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리무브와 퍼지는 패키지를 삭제하는 건데, 퍼지의 경우는 설정 파일도 함께 제거한다고 합니다. 오토 클린은 필요 없는 파일을 삭제해 주는 거고, 오토 리무브는 필요 없어진 종속된 패키지를 제거하도록 해주는 명령어입니다. 그 외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수도를 통해서 루트 권한을 획득할 수 있고요. wget을 통해서 주소를 입력하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고요. where is 같은 경우 특정 명령어가 뭐 이제 빈 폴더에 어디에 위치 있는지, 뭐 s빈 폴더에 있는지, 빈 폴더에 있는지, usr 빈 폴더에 있는지 그런 거를 알려주는 거고요. 패스 같은 경우는 환경 변수로 이제 명령어를 그냥 치면은 저희가 사용되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이 패스 안에 있는, 정확하게는 이 패스에 설정된 루트에서 영점 명령어를 검색을 해서 실행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스에 설정되어 있는 경로에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는 command not found 에러를 출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명령어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command not found가 뜬다, 이미 설치가 되었는데 뜬다, 그러면 이제 패스 환경 변수를 수정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rep 같은 경우 정말 많이 쓰는 건데요. 텍스트 파일에서 특정한 패턴을 찾는 데 사용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줄 단위로 검색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파이프 기호를 이용해서 어떤 명령어 뒤에 붙여서 출력한 내용을 걸러대는 데 많이 씁니다. 자주 쓰는 옵션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은 I, 지정된 패턴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출력하도록 해주는 V, 디렉토리를 재귀적으로 검사하게 해주는 R, 그리고 검색된 줄번호를 함께 파일에서 몇 번째 줄인지까지 포함하게 해주는 N, 출력할 때 보통은 내용이 같이 파일명과 함께 내용이 노출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파일명만 표시하도록 해주는 대문자 I, 그리고 패턴의 정규식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대문자 E, 그리고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지 않게 해주는 S 옵션이 있습니다. 그 외에 명령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 말고 더 있을 텐데 일단 제가 아는 것만 정리를 했습니다. 컨트롤 A는 명령줄에 이제 입력한 텍스트의 가장 앞부분으로 가도록 하는 단축키고요. E는 반대로 가장 뒤로 갑니다. 컨트롤 U는 명령줄에 작성된 텍스트 전체, 뭐 명령어라던가 뭐 이것저것 입력한 부분을 전체를 삭제를 하고요. 컨트롤 K는 현재 커서가 위치한 부분부터 줄의 끝까지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D는 천재 쉘을 종료하고요. 뭐 원격 접속을 했는데 그 쉘을 종료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D를 누르면 되고요. 뭐 티묵스 같은 거에도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컨트롤 C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중단하는 거고요. 컨트롤 R은 이전에 작성했던 명령어를 검색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명령어입니다. 단축키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을 텐데 이제 만약 아는 팀장님 많이 이제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 설마 혹시나 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일단 여기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